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타서울 한유사랑입니다. 오늘은 환경에 대한 문제, 특별히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의 상황을 맞은 현재를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고 특히 제트기류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TVN 월간 커넥트라는 프로그램에서 플라스틱 문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남극의 기후변화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언론 보도로 심각하게 만났던 지구온난화 문제를 TV 예능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집중하고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관심이 일회적인 환경 이슈, 잠시 반짝하고 지나가는 트렌드가 되지 않도록 이타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환경을 위한 작은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 기상이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제트기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나왔던 공기와 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라면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옛 기억을 떠올려 보면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하강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온이 따뜻해지면 공기가 팽창해서 밀도가 낮아지고 가벼워지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현상을 지구로 한번 확대해 봅시다. 극지방과 적도에서도 열에 의해 공기가 팽창하고 밀도가 달라지면서 공기의 이동이 만들어집니다. 공기의 이동으로 기류가 만들어지는데요. 지구의 표면이 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또 자전 운동을 하지 않는 행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구 대륙권에서의 대기 순환 운동은 그림과 같이 단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 운동, 위도에 따른 대기 온도 차이, 지구 표면 물질, 전향력 등 지구 대기의 대순환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변수들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보면서 함께 제트기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트기류는 주로 대륙권의 상부 혹은 광계명 부근에 존재하는 폭이 좁은 강풍대를 말합니다. WMO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그 풍속이 30m/s 이상인 것을 제트기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편선풍대를 의미하는데요. 길이는 수천 킬로미터 혹은 수백 킬로미터, 두께는 수킬로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푸른색 한대 제트기류, 붉은색 아열대 제트기류, 이렇게 두 갈래의 제트기류가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제트기류 사이의 중위도에 위치하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아열대 제트기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태양 복사를 강하게 받는 적도 부근에서 공기가 데워지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상공으로 떠오른 공기는 우주까지 도달하는 게 아니라 뚜껑 역할을 하는 성층권이 시작되는 대륙 광계면 부근까지 올라가고 적도에서 북상하는 공기는 지구의 자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북반구의 경우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이 공기는 극지방까지 끝까지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고 지구의 기울기와 자전 방향의 영향으로 북위 30도,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편서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공기의 흐름은 고위도로부터 남하하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와 만나 온도차가 커지면서 강한 바람을 형성하게 됩니다. 온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센 바람이 형성되겠죠. 이 강한 편서풍대가 바로 아열대 제트기류로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북쪽을 지나는 한대 제트기류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한대 제트기류도 그림과 같이 아열대 제트기류의 영향을 받아 찬 공기, 이 찬 공기에
하강과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의 상승으로 대류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지구의 자전 영향을 받아서 편서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혹시 처음 설명드렸던 초등학교 때 배운 공기의 흐름이 기억나시나요? 공기가 열을 받으면 팽창하고 가벼워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것을 지구에 대입해보면 그림과 같이 극지방과 적도의 공기층의 두께 차이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공기 역시 기층이 두꺼운 적도 부근의 저위도부터 기층이 얇은 극지방의 고위도로 흐르게 됩니다. 한대제트는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온도차, 즉 두께 차이가 가장 극대화되는 고도에서 가장 강하게 부는데요. 이 한대제트 기류는 주로 우리나라의 북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열대 제트 기류보다 상대적으로 대기와 가까운 곳에 형성되는 한대 제트 기류는 이렇게 띠 형태로 흐르며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어 줍니다. 이렇게 뚝 역할을 해주는 제트 기류는 제트기, 비행기, 운항에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조금 복잡함이 더해졌지만 제트 기류 형성은 이렇게 공기의 온도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산업의 발전과 화석 원료 사용 등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을 정도로 현재 지구는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다. 극지방의 온도 상승은 결국 한대 제트기류의 약화를 야기합니다. 온도 차이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기류는 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흐르지만 잔잔한 물결처럼 보이던 제트기류가 이제는 이렇게 뱀처럼 구불구불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듯 제트기류가 점점 약화되어서 중위도에까지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뚝처럼 강하게 차가운 공기를 잡아주어야 하는데 북극과 중위도의 사이에 기온차가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트기류 약화로 인해 벌어진 기상이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역대 가장 긴 장마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여의도 한강공원이 이렇게 물에 잠겼습니다.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한강공원 곳곳이 물에 잠겨 장마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복구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턴천도 범람하여서 한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인근 주민 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사상자도 났었습니다. 홍수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2020년은 홍수로 인해 폭염 일수가 열흘가량에 그쳤지만 지난 2018년은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적게는 48명, 많게는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호주에서 일어난 6개월간의 산불은 한국 영토보다 더 큰 면적을 불태웠고 10억 마리에 이르는 야생동물의 희생과 30여 명의 사망자를 만들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2021년에도 전 세계적인 기후재난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영하 18도의 추위로 극지방과 비슷한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고 미국 텍사스에서도 영하 22도에 이르는 극한 추위가 3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난방용 에너지 폭증, 발전 설비 동파 등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일본 중부에서는 1m 넘는 폭설로 8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선 100년 만에 눈이 내려 눈으로 뒤덮인 사막에서 어리둥절한 낙타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따뜻하기도 했으니
그리고 봄이 이렇게 더우니 제트기류 약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한파와 이상고온 간 널뛰기 역시 제트기류 약화로 초래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트기류가 약화되면 중위도 부근까지 내려와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구불구불하게 제트기류가 전진하는데, 제트기류의 아래로 움푹 파인 구간에 있을 때에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다가 그 구간이 지나가면 갑자기 따뜻해집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이상고온과 한파의 널뛰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기후위기가 지구온난화 원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인과를 증명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이변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를 외면할 수도 있고 잠시 미루어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호해주는 내 집 또는 내 방, 내 공간, 안전한 벽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들어닥칠지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시작하지 않았던 지금이 너무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난민은 더 이상 먼 나라,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이 현재를 인지하고 움직일 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주변과 나아가 사회의 변화를 낳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